제1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년 만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4년 동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게 됩니다.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투표하는지 취재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근로자 10명이 다친 태광산업이 사고 당시 소방관이 찍은 사고 조사 증거 사진까지 모두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 직원 3명이 추가로 입건되고 사고 현장에는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화강에 또 돌가루가 섞인 물 수백 톤이 흘러들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예식장에서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훔쳐온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종 전과만 20범이 넘습니다. 태영 GLS가 자체 하역을 시도하자 항운노조가 해상 시위를 벌이는 등 노무 공급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네,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마감됩니다. 여당은 실천 정당임을 또 야당들은 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며 울산 발전과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국회는 또다시 이념 투쟁과 정파 싸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울산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울산의 미래를 위한 터전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친재벌 정책 추진,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민생 파탄을 불러온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뭉쳤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민들 힘들게 만든 이 정부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끝낼 수 있도록 4월 11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원내 진입을 노리는 진보신당은 재벌과 1% 부자들의 정세로 무상의료와 복지를 이루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 노동자 측 변호사가 사측 변호사를 이기는 그런 영화 같은 현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오는 12월에 치러질 18대 대선 구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이자 사실상 대선의 1차 승부처로도 인식돼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20년 만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이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4년 3석, 2008년 5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사상 처음 울산의 지역구 6석을 모두 석권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야권이 모든 지역구에 단일 후보를 내고 정권 심판 눈을 내세운 가운데 여당은 보수층을 결집하며 생활 정치를 부각시켜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진보 노동계의 정치 1번지 북구를 노동계가 수성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윤도환, 조승수 의원이 엎치락 뒤치락 하던 북구에 이번에는 박대동, 김창현 후보가 맞대결에 나서 초접전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 관심사입니다. 8년 전 울주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승리했던 민주통합당이 또다시 당선자를 낼지 주목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해 출마한 중구의 송철호, 노무현 키드로 정치에 입문한 남구갑의 심규명 후보가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중구에서 4선 의원이 탄생할지, 지역 최초로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될지, 진보신당과 자유선진당,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표몰이를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민생을 지킬 유일한 하나 더하기 하나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유권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될 텐데요. 그만큼 투표하는 게 중요하겠죠.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마다 전통 의상을 입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자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투표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너무나 낮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울산의 투표율은 62%였지만 4년 뒤 18대 선거에서는 45.8%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19대 총선의 부재자 투표율은 22.8%로 전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적 성격도 있고 또 정책 사안별로 여야 간에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울산을 대표하게 될 지역 일꾼들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지역의 투표소도 투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투표 어떻게 진행되는지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됩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명을 한 뒤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 용지는 이렇게 흰색과 연두색 두 가지입니다. 흰색 투표 용지엔 지지하는 후보를, 그리고 연두색 투표 용지엔 지지하는 정당을 기표해서 함께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울산 지역 유권자는 모두 87만 4,021명, 264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투표소 15곳이 줄고 60곳은 위치가 바뀐 만큼 집을 나서기 전 미리 투표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보내진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더 빨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소 입구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모든 촬영은 처벌 대상입니다. 투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좋다, 나쁘다 등의 글씨를 쓰거나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무효 투표 처리가 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방경찰청은 내일 투 개표소 주변 불법 선거운동과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번 4.12 총선에 울산에서는 모두 21명이 출마했습니다. 이들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구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정가빈 후보, 현재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산 신고액은 5억 5,420만 원입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재산 신고액은 16억 원입니다. 기호 6번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 17대 국회의원 중구 후보를 역임했으며 재산 신고액은 7,209만 원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유태일 후보,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병역은 장애로 면제입니다. 기호 8번 무소속 변영태 후보, 울산경제발전연구소장으로 재산 신고액은 9,628만 원입니다. 남구갑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 울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재산 신고액은 3억 6,282만 원입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울산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로 병역은 장애로 면제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김헌득 후보, 한나라당 울산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재산 신고액은 5억 6,736만 원입니다. 남구을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산 신고액은 58억 9,101만 원입니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 울산 소상공인 포럼 사무처장으로 집시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기호 6번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 진보신당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재산 신고액은 1억 4,214만 원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허원현 후보. 울산대 총동문회 이사로 지산 신고액은 15억 5,794만 원입니다. 동구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산 신고액은 12억 4,458만 원입니다. 기호 3번 자유선진당 김재준 후보. 자유선진당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재산은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본부장으로 재산 신고액은 4,793만 원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박정주 후보. 한나라당 동구청장 후보를 역임했으며 재산 신고액은 6억 1천만 원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덕웅 후보. 생활체육 동구 수영연합회장으로 재산 신고액은 6,338만 원입니다. 북구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새누리당 북구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재산 신고액은 9억 9,837만 원입니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건의 정과가 있습니다. 울주군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산 신고액은 31억 4,256만 원입니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으로 재산 신고액은 4억 8,499만 원입니다. 4.11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남구을 허원현 후보 선거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자정부터 오늘 새벽 6시 반 사이에 누군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선거운동 임명록에 담긴 USB와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 그리고 다른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증거 자료 등을 훔쳐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울주군 선거 사무실 2곳에도 도둑이 들어서 선거 관련 자료를 도난당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마다 연일 북새통인데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가로채운 전문절도범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70대 노인들인데 그 수법도 다양합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객들로 북적이는 주말 예식장. 양복을 차려입은 70대 남자가 멀리서 축의금 접수대를 지켜봅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다가가더니 축의금을 낸 것처럼 식권 여러 장을 받아냅니다. 그리곤 곧바로 답례금 10,000원이 든 봉투와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잠복 중이던 경찰이 순식간에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중구의 또 다른 예식장. 70대 여성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단체 축의금을 냈다며 답례금 봉투 여러 장을 챙겨갑니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혼주 측은 피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거의 피해자들은 거의 잃어버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권을 못 받았다 해서 식권을 받아서 대량으로 답례금으로 바꿔가는 수법이 많고 직접적으로 축의금 자체를 훔쳐가는. 경찰에 붙잡힌 70대 노인들은 동정정가가 20번 넘게 있었으며 한 달에 최소 400만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대형 예식장, 하객이 많은 시간을 노리는데 범행 수법도 갖가지입니다. 안에 흰 거 접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봉투 입구에다가 돈 확인을 빨리 풀칠을 해가 붙여놨는 거야. 경찰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전문절도범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돌가루가 섞인 물 수백 톤이 하천을 따라 태화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2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화강 중류와 연결되는 한 하천이 희뿌연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천 바닥을 휘젓자 회색빛 가루들이 물결치듯 올라옵니다. 돌가루 더미는 이미 하천 자갈과 수초를 뒤덮었고 수백 미터 떨어진 지류 하천 바닥도 백색 가루 투성입니다. 평소에는 여기 물이 참 깨끗하게 흘러갔는데요. 어제 와 보니까 갑자기 물이 굉장히 희뿌연 그런 진한 흙탕물이. 오염된 물이 나온 곳은 하천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신축 건물 지하수 굴착 공사장. 지하 터프기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돌가루가 섞인 물이 그대로 유입되면서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범서읍 점청교 부근 태화강 상류에 1시간가량
연녹색 돌가루가 흘러들기도 했습니다. 지하수 관정 뚫다가 그게 하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수질 검사해가지고 특정 수질 위험물질이 나오면은 그런 고발 조치하고. 생명의 강으로 거듭난 태화강. 주변 지하수 개발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로입니다. 태광산업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경찰서는 오늘 이 회사 직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찍은 화재 조사 증거 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태광산업 본부장 김모 씨가 구속되고 직원 4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탄소 섬유 제조 공정에 대해서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 항운노조와 태영 GLS 간의 노무 공급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태영 측이 민자 부두에서 자체 하역을 시도하자 항운노조가 저지에 나섰습니다. 태영 GLS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울주군 온산읍 9번 부두에 화물선을 접안해 하역을 시도했으며 이에 맞서 항운노조는 부두 정문에서 집회를 벌이고 일부 조합원은 보트를 타고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태영 측은 울산 항만청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을 다시 외항으로 돌렸지만 항만청이 부당한 개입을 해했다며 항만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남구 삼산동 한 신문사에서 불이 나 사무실 한 곳을 모두 태워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1분쯤 중구 내환교 난간에 야생 고라니 한 마리가 몸이 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고라니가 구조되는 순간 즉사해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라니는 몸무게 17.3kg의 순놈으로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왔다 차량에 받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울산에서 가져갔던 오색 8중 동백의 귀환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5가지 색깔의 8겹의 꽃이 피는 희귀종인 오색 8중 동백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 교토의 사찰에서 자라온 사실이 알려져 귀환운동 끝에 지난 1992년 5월 묘목을 가져와 시청 마당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문수양공장 진입로 개선 자문회의를 열고 교차로를 설치하는 평면 접속과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입체 접속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남구 옥현 사거리와 울산체육공원에서 문수 양공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남부 순환도로를 따라 1km 가다 유턴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일 날씨 더 궁금해지는데요. 성경희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실제로도 선거 당일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준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투표율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특히 요즘처럼 포근한 봄 날씨에는 투표 대신 나들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들이하기에는 그리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지금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지만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늦은 오후가 돼야 해가 날 것 같은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내일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해 보시고 그 이후로 여가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아니고요. 한낮으로 20도까지 오르는 만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으로도 15도까지 올라서 투표하기에 적당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지역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물결이 오전에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나들이 대신 꼭 투표하시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나들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햇살도 좋고 무척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면 주유소에 간다. K5 하이브리드. 한 달에 한 번 주유하면 충분하다.